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6시부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지켜보셨습니까? 예, 지켜봤습니다. 뭐 저는 전체적으로 사실 이 대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것 같고, 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국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 사법 시스템이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이 어떤 경호처 등이나 이런 반대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체포영장이라는 주장도 사실 근거가 약하고 이미 법원이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로 따지자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그러면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체포에 응해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라고 하는 상위 수사기관을 놔두고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그러면 그것은 괜찮느냐.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이 됐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것이 만약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후과와 후폭풍과 결과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한국 사회가 결론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뭐 오늘이나 뭐 아니면 다음 날 집행을 시도해서 결국은 경호처가 물러날 것으로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도 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 8시 정도에 관저 부지에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12시가 조금 넘어가서 한 4시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체포영장이 지금 위법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 무효다라고 이제 윤 대통령 측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수사의 주체가 잘못됐다. 수사가 이제 경찰이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영장 자체도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서 지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예.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게다가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이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집행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거일 뿐이죠. 이 집행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냈다고요.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이 공수처의 수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계속 검찰의 출석에 2번 불응했고 윤 대통령이 말이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 왜 영장을 발부하냐는데 그건 구속영장의 얘기예요. 예. 이 체포영장은 출석에 불응했을 때 발부하는 게 체포영장입니다. 또 하나가 상당한 내란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앞으로도 출석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원의 이 체포영장 발부는 적법했다고 보는 건데 단지 또 하나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그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장소에 대한 그러니까 장소와 물건에 대한 거예요. 예. 110조는 장소에 대한 것이고 111조는 물건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0조는 군사상의 비밀이 있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의 기밀이 있는 물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건 아니라고 체포영장에 대한 건 아니에요 일단. 또 두 번째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향에 가면요 전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예요. 다시 말하면 국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 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건데
집행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하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경호처의 그 좀 저항이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째? 저게 더 이상 대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명분이 워낙 없어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나중에 이 집행이 잘못되느냐 잘 되느냐 나중에 법원이 따진 겁니다. 따지고 난 다음에 그 준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집행이 잘못됐다면 구금을 해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경호처가 또 하나 경호의 정의가 있어요. 경호의 정의가 제가 방금 살펴본 건데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모든 활동. 그럼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가 신체에 가해진 위해. 신체에 가해진 위해가 전혀 없다고요. 저건 경호가 아니에요, 저건. 좀 다른 말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의 사병 집단 비슷한 게 되는 거죠, 저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경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고 데피니션이. 예. 그 정의에 의하면 전혀 저건 경호가 아닌 거예요, 저건. 그래서 저건 경호처가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당장 어떤 경호처장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그야말로 시간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오늘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적인 그 공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불필요하고 괜히 이 경호처가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할 수 있는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은 국회 입법부가 만든 거예요. 그런 법안이 적용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나 사법부에게 없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려면 국회가 개정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것 외에는 판사가 그거를 이 법 적용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판사의 일종의 권한 남용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괜히 쓸데없는 조건을 달아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한 이런 선택이나 규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이번에 서부지법 판사의 행동이 옳았냐 그르냐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담당 판사를 징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조항을 재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천명을 해야 되고 예. 그 조항을 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는 똑같이 국가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는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경호처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법을 그대로 놔둬도 경호처에서 봉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체포라고 하는 것이 국가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이전에 군부대를 동원을 해서 이 55 경비단을 동원을 해서 1차 저지선을 막았었는데 공수처에서 이것을 뚫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55 경비단이 말이죠. 과거에는 수방사의 30 경비단이라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최근접 경호를 담당을 하는 이 수방사 산하 예하 부대인데 과거에 이제 그 정권의 최신복, 대통령의 최신복, 전두환 대령, 노태우 대령, 그리고 전두환 장군 때는 장세동 대령 이런 사람들이 경비단장을 맡았었어요. 그런 부대를 이번에 비상기염 사태 때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게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했던 뭐 방첩사, 수방사, 뭐 특전사 이런 군인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55 경비단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최전선의 군부대를 동원했다는 거. 예. 이것이 이제 공수처에서 전부 다 체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그 무고한 군인들이 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휘를 지금 경호처장이 하고 있는 것인데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 상당히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박종준 경호처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실 차장을 했던 경호실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세종시당 위원장을 했던 정치인 출신이에요. 예. 예? 경찰 출신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충청남도 공주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고향과 같은 출신이에요. 이런 것이 아마 작용을 해서 김영원 경호처장 후임으로 경호처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경호처장이 지금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 네. 과잉 행동을 하고 있다. 경호법에 따라서도 절대 이것이 저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법 집행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봐서 지금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바로 영장 집행의 대상으로 내줄 수는 없다. 예. 일종의 정치적인 액션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경호처가 주장하는 법, 경호법이라든가 뭐 형소법이 옳고 명분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당장 즉시 대통령을 체포되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예. 경호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끄는 것인데, 일단은 법과 명분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이죠. 예. 저거 경호처장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관계기관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해라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주셔서요. 저희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과잉 충성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해주신 박종준 경호처장. 네, 수사관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청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뭐 그냥 고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몸싸움도 있었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도착을 해서 관저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그에 관련한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상목 대행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공수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협조 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임명권 행사했잖아요. 그럼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해야 상당히 한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한도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안 된다고 해서 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탄핵된 것이고, 이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해서도 말이죠, 딱이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건 없을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는 건 없을 거라고요. 그거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 일을 다 어떻게 법으로 규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율이에요. 의율. 무엇보다 의율을 한단 말 많이 하죠, 요새. 법률 용어입니다만. 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에 의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제가 경호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발부하는 거예요. 발부가 잘못되면 나중에 법원이 시정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변호인이나 대통령을 호위하는 쪽에서 이걸 불법이라고 단정하냐고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준항고란 절차를 통해서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그걸 보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이런 게 다 부인되고 있는 이 상황, 경호처에 대해서 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휘라기보다 협조할 수 있다고요.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 권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완전 법령이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상황 속에서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이게 경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해서 불법을 주장하고 있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또 수사기관의 주체에 대해서 그것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너무 지금 소극적이에요. 이 상황이 보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만약에 체포영장이 전 결국은 집행되리라고 보는 건데 예. 오늘도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늘일지 뭐 내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집행은 될 텐데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 무슨 뭐 이인재 의원, 하나갑 의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내란죄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자꾸 이런 여러 논의가 워낙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대치라는 단어도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치라는 건 동등한 관계일 때 대치입니다. 이건 압도적으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적법한 영장인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대치 이게 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대치가 아니에요.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예. 따라서 저는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최상무 권한대행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래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의 그 최대행이 그 얘기 했잖아요.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위해서 이 재판관 임명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이게 더한 문제죠. 왜 여기 소극적으로 있습니까? 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인데 집행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불구속된다. 기소가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요. 대한민국의 사고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하고 역사의 시위가 되돌려졌는데 영장 발부, 체포영장, 이건 구속영장도 아닌데 예.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상상할 수 없어요. 나나 여기 우리 김진희 의원이나 이 두 분 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우리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마치 저게 당연한 듯이 저기 그 시위하는 분들 얘기하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네. 엄청난 불법입니다. 경호처 직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수방사원장 물론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차라리 뭐 지금 시점 정도에 당당히 나와서 조사를 스스로 받는 모습이 더 국격에 맞지 않냐라는 그런 일각의 의견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네. 그런 주장은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호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경호처장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시를 해야 돼요. 지시.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내 모든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면 따르라고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자 의무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면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겠습니까? 네. 최순실 특검 때는 한동훈 검사를 밑에 데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 관련자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철저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체포영장이나 그가 평생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한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러면 무엇보다도 그런 법질서와 이런 것을 검사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막 구속되어 있는 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이런 이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이런 부하들이 사실상 명령을 따른 죄로 사법 처리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경호처도 마찬가지예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경호법 해석과 잘못된 판단으로 저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자가 되는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판단을 그르친 문제 때문에, 애꿎은 이 특수전, 수방사, 방첩사령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줄줄이 사법 처리되고 여기다가 또 경호처장까지 사법 처리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걸 당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텐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법이 핫바지가 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법원, 언론, 사회, 정치 시스템이 어쨌거나 오늘이든 내일이든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중단될 것이고, 이것은 안 되는 성역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을 한국 사회가 용인할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어차피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체포될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어떤 봉사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당당한 태도로 대통령이 됐던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로 돌아가서 무리하게 법 해석을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공수처나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손에 체포되겠다는 겁니까?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면 공수처나 검찰에 의해서 체포가 돼야죠. 네. 모양새를 갖추려면. 그래서 당위성으로 보야만 해야 되는데 뭐 어저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리라 봅니다. 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밖에 없으니 그럼 경찰에게 체포될 것이냐, 그것보다는 지금 당당히 공수처 수사 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정문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해 보이지만 이 안에서 지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한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이 가운데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등입니다. 남은 경찰관 70명 등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부는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곽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즉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관저로 진입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윤곽근 변호사는 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요,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 윤곽근 변호사가 대구 고검장까지 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시민이 그걸 모르고 진짜 그 얘기 듣고. 영장 집행 자체가 무효다, 이 아니, 주장의 자체도- 일환으로 아니, 그렇게 그 주장을 자체가 말이 안 했습니다. 된다고 제가 숱하게 주장했고,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말이죠.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란 주장에서 나아가서 지금 시민들에 의해서 체포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잘못 듣고 그 시민이 그야말로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그 경찰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그 경찰을 어떻게 체포한다? 그 현행범 체포죠. 시민이 무슨 권한으로 체포를 합니까? 그 윤곽근 이 변호사가 지금 말 자체가 전혀 법률적인 용어 자체가 아니에요. 시민이 어떻게 체포해요? 과거에 보면 시민이 어떤 사람을 체포했다. 불법 체포 감금죄예요. 그 애꿎은 시민까지 죽이게 생겼어요, 이제는. 그 말이 너무 막 나가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다 보니까 아주 유능한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고검장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검사장급이고. 근데 그분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극단적 상황이에요, 이런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보세요, 지금.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돼가지고 집행을 시도해야 한지 벌써 4시간 넘었잖아요. 저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경호처하고 지금 경찰,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저게 전 세계 다 보도가 돼요. 저게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비상경영한 것도 모자라서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 그 측근의 대리인이라는 사람들,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지지자분들을 막 그 옆에서 고문시키고 1월 1일 날 새해 첫날 벽두부터 맞서 싸워 뭘 싸운다는 얘기예요. 주권 침탈 행위? 그 주권 침탈 행위라는 게 법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야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주권 침탈 행위하고 반국가 세력이 준동에 맞서 대한민국 위험에 빠진 걸 지키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변호사분들은 또 한 발 더 나가서 시민들이 체포해라, 체포될 수 있다. 이건 위협도 아니고 선동도 아니고 이건 거의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동이라고 얘기 못할 뿐이지 정책 수사 안 쓸 뿐인 것이지 이게 선동이 아니고 뭐가 선동입니까 도대체. 제가 보니까 그 박찬대 의원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박찬대 의원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 대표 방탄한다고 비판 많이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하다. 이런 얘기 있어서 박찬대 의원이. 이런 말 나올 법도 해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 그래도 검찰총장 했던 분이고 대통령이고 대구 고문장 했던 분이고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죠. 그 자유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가. 네. 이건 도저히 이거 자체 제가 이 평론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죠.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이게 전 세계 다 나가는데 해외에 있는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네,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1월 1일에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 지금 주권 침탈,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더 힘냅시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네,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뭐 날도 추운데 지지자들이 저렇게 자기를 응원하느라고 모여서 고생을 하니까 인간적인 미안함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더 힘냅시다라고 했을까? 이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론이 일부 조사에서 70%입니다. 네. 그리고 탄핵 반대가 한 25 내지 26%. 그러면 맥시멈 잡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일부 조사에서. 자, 그러면 맥시멈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세력이 그러니까 보수층이 한 25 내지 30%라고 칩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몇 가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계엄 사태 초기보다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으며 내가 생각하는 사태의 본질이 뭐며 내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한 것이 다소 먹혀서 내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했다. 그러면 맥시멈 30%를 잡고 그 30%의 공고한 지지를 유도를 해서 내가 끝까지 저항하고 법리적인 투쟁을 하고 싸우면 뭔가 돌파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법리적 투쟁을 하고 본인의 법리적 투쟁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이 시위나 집회나 이런 지지 세력의 일종의 외곽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데 역시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뭐 이것도 시간 문제고 대단히 좀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상당히 큰 현실적인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 이제 당장 오늘이나 다음 집행에서 체포가 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은 상당히 자명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B급 중요 종사자로 분류가 됐던 김용현 전 장관, 방첩, 특수전, 수방사 사령관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란 혐의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현재의 분위기나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법리 그리고 김영원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전두환 장군이 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이런 이 비상입법회의를 설치하게라고 했던 구상이 전부 다 증언과 서류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구속돼서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됐을 때 대규모 반대 집회에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하는 논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 정도의 뇌물과 직권남용 가지고 탄핵돼야 되느냐. 그래서 탄핵 반대파들의 목소리나 영향력이나 물리력이 그때는 지금보다 상당히 셌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죄 혐의라든가 비상계엄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준 사실과 다른 증언들, 이런 변명들,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30% 가까이 윤 대통령 지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구속이 된다면 어떤 집회나 시위의 물리력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상당히 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층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강렬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지지층의 저항이 더 강렬해서 저희가 또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물리적인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번질 수도 있는. 제가 볼 때는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이제 그 시위대들이 뭐 5천 명이다 몇 명이다 얘기하잖아요. 뭐 들어눕기도 한다 뭐 이러는데 네. 오늘 어쩐 저지선 뚫고 들어갔잖아요. 공관촌의 정문은 뚫고 들어갔다고요. 부산사가 안 생겼고 다행인 건데 그냥 저분들도 말이죠. 탄핵 반대에 그냥 완전히 몰입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분들의 생각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 나름대로 저기도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요. 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겠죠. 저기 있는 분이.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분들의 그 이 저항이라는 표현은 좀 글쎄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른바 시위, 탄핵 반대 시위, 체포 반대 시위 여기 이게 명분이 없다고요. 명분이. 지난번 계엄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분석하기엔요. 계엄이 용의 주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상당히 용의 주도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계엄 자체가 12월 3일 날. 이게 왜 안 되느냐? 군인들 그 막강한 최정예 707 특임단이 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에요. 과거에 80년도, 79년도에 그때 10, 20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45년이 흘렀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실무적으로 군인들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회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끌어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 국민들도. 저분도 저렇게 시위하고 반대하다가 이게 아니구나고 느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걱정은 됩니다만 물리적 충돌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도 대통령이 만약 나온다. 그럼 막아서 그러겠죠. 예. 전 그거 찻잔속이 아주 미풍이라고 봐요. 전 예. 그거 그렇게 단지 아주 경찰이 상당히 세밀하게 그 충돌 생기지 않고 그분들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고 공수처까지 못 오고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신 탄핵 반대 집회에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윤상현 의원과 이제 김민전 의원 대표적인 친윤계고 윤 대통령의 또 윤상현 의원은 또 핵심 측근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태 초기부터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열심히 이제 탄핵 반대를 하고 윤상현 의원은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했다는 인물 아닙니까? 그때의 어떤 맥락이 이어져 오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의 정치적인 행동은 언제나 어떤 사태에서도 약간의 어떤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어떤 강렬한 행동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존재는 항상 있는 거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논지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예를 들어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뭐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을 하는 일종의 이제 반중,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중국인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을 한 일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안보 위해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얘기였고 나중에는 뺐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문을 작성을 할 때 처음에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반북, 반중, 반러시아로 돼 있어서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해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경계하고 이러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약간 보자면 조금 근거가 약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3대 이유로 내세운 게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그리고 국정마비 세 가지인데 반국가 세력의 주장만 들여다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의 과거에 한 총련, 법원에 의해서 반국가 단체로 지목이 됐던 이런 단체들, 그리고 최근에 민노총 관련 간첩 사건, 그리고 창원 지역 관련 간첩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여전히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들이 활약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북한과 연계된 세력과 또 연계된 지하당,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법률적인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지하당,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항상 그런 존재는 있어 왔던 것이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당시에 반국가 세력의 준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 화면으로는 윤상현 의원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관저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아까 보셨듯이 윤곽근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가 도착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오늘 오전에 관저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안에서 변호인과 윤 대통령이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밖에서는 경호처 직원과 경찰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윤상현 의원 오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을까요? 윤상현 의원이요?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전혀 없는 건데 네. 아마 저기 대통령께 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끝까지 버텨야 된다. 지금 우리의 지지세력이 저렇게 밖에서 있다. 근데 지지율도 좀 오른다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지금 일단 저 전략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내란죄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장도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저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가 없는 논리들인데 어쨌든 수사를 좀 뒤로 미루고 체포되는 건 가능하면 막고 탄핵 심판으로 가서 이게 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에 이제 뭔가 신뢰 같은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말씀 나눴듯이 말이죠. 거의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저 계엄이 발동되고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영장이 발부됐는데 무슨 수로 저걸 집행을 안 하냐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저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을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